기자간담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독님과 그리고 배우 김토령, 송성미, 허정도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박미리 감독님부터 와주신 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명의 연인 감독 박미리입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셨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성심성의껏 대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의 은인에서 세정 역을 맡은 배우 김푸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날도 추운데 여기까지 걸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밌고 또 뜻깊은 대화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명의 은인에서 은순 역할을 맡은 송선미입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나중에 얘기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생명의 은인에서 현식 역을 맡은 허정도입니다. 이 어려운 업계 시기에 이렇게 영화가 개봉한다는 것 자체가 참 기적 같기도 하고 되게 반갑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그 전에 먼저 감독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로 첫 장편 데뷔를 하셨는데요. 처음 이 이야기를 구상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어떤 이제 장편을 써야 될까 좀 고민하던 시기에 이제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이제 자립준비 청년분들이 500만 원이라는 자립정착 지원금을 가지고 이제 자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저라면 그 500만 원을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500만 원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한 번에 써버릴 수도 있는 돈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의미가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500만 원으로 자립하려는 청년과 그리고 또 500만 원으로 마지막 수술일지도 모르는 수술비를 마련하려는 시한부 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될까? 이렇게 두 캐릭터를 메인으로 해서 이야기를 디벨롭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새 배우님께도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캐릭터들이 좀 신선하고 지금껏 본 적 없는 조금 독특한 캐릭터들이라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시나리오를 읽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와 각 캐릭터를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생명의 은인이라는 시나리오를 감독님께 처음 전달을 받고 나서 그때 이제 미팅이 잡히기도 전이어가지고 빨리 읽고 감독님께 이제 출연을 할지 말지 말씀을 드려야겠다 했는데 그 자리에서 단숨에 끝까지 다 읽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사실 영화에서는 작중에서는 삭제가 된 마지막 장면이 하나 있는데 세정이가 발리에 가고 싶다던 은숙의 말을 그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서 은숙의 사진이랑 유골함을 들고 비행기에 타서 발리행 비행기를 창문을 바라볼 때 옆에서 한 아이가 이제 갓난 아이를 들고 있는 엄마가 있는데 그 아이가 막 응애응애 울면서 엄마 엄마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거를 듣고 은숙의 사진을 보면서 엄마라고 작게 중얼거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정말 기억에 오래 남았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제 장면이 수정이 되면서 시나리오 상에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나리오 장면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차기작을 만들게 되시다면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읽고 나서 바로 사랑에 빠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나리오가 1고, 2고, 3고, 4고, 5고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그 수정된 대본을 계속 읽으면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 영화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가 지금 저희가 영화를 찍을 때만 해도 이게 개봉이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워낙 저예산 영화고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요즘 뭐해? 라고 하면은 저예산 영화 저예산을 항상 강조하면서 영화 찍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였는데, 그래서 영화가 개봉이 되고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올 때 저는 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게 아기가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꽃을 피는 그 과정을 제가 본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 작품을 했지만 이 작품은 특히 저한테 많은 애정이 생기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랬고 은숙이라는 캐릭터는 영화를 촬영을 하면서 계속 은숙이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거, 은숙이가 이런 행동을 왜 했는지, 그래서 여기 이 영화에서 뭘 우리가 관객들한테 줄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작업을 했고, 감독님하고도 그 얘기를 계속 나누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허정도 배우님,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시나리오 읽으신 소감과 캐릭터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네. 저 역시 그 즈음에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사로 접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당시에 또 시민단체가 어떤 활동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 하고 있는 찰나에 시나리오를 받았는데 마침 그 이야기를 다루고 계셨고 저는 그 스토리도 좋았고, 그리고 뭐 배우가 작품을 할 때는 재밌거나 의미 있거나 돈 많이 주거나 뭐 이럴 텐데 분명히 의미와 미덕이 느껴지는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감독님을 만났는데 감독님에게도 그 미덕이 느껴졌고 그래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캐릭터는 감독님이랑 저도 먼저 얘기하기도 했고, 저는 좀 현장에서 저희가 뭐 저예산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모든 현장이 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감독님이랑 좀 사전에 많이 읽어보고 좀 맞춰가고 싶다고 말씀도 드렸고, 감독님도 좋다고 해서 그 사전에 현식의 방향을 잡는데 같이 좀 시간과 공을 들이고 그거를 결론을 낸 다음에 현장으로 그렇게 갔었습니다. 네. 두 배우분께서 연기 호흡이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관객들이 좀 이 영화를 어떻게 봐주셨으면 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좀 얻고 갔으면 하는지 얘기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던지실까요? 혹시 첫 번째 말씀하셨던 질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배우는 연기 호흡. 네, 감사합니다. 아까 허정도 배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정도 배우님뿐만 아니라 송선미 배우님, 저 그리고 모든 사실 배우님들이 영화 시작 전에 미팅을 하고 다 같이 모여서 리딩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카메라 없이 이제 대본만을 읽으면서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뭐랄까 되게 저는 은숙이라는 캐릭터가 사람으로 다가오기가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뭔가 배우님이다 라고만 느껴지고 은숙 아줌마로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배우를 이제 연기를 하실 때도 뭔가 배우님이라는 존재가 저한테는 좀 더 커서 당시에는 살짝 몰입이 안 됐었는데, 촬영 중에 사기꾼들을 만나가지고 추궁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사기꾼을 만나서 우리 조카 방 해준댔지 않냐,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추궁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촬영 당시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영화에서 보셨다시피 배우님과 제 복장이 그렇게 따뜻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배우님께서 직접 배우님 차에 타가지고 몸 좀 녹이라고 하셔서 대기할 동안 배우님 차에서 같이 수다도 떨고 이런저런 앞으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배우님이 실은 저희 어머니랑 굉장히 닮아있다는 걸 또 느꼈고, 말하면서 점점 이래서 세정이가 은숙이한테 홀라당 넘어갔구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따뜻한 분이라는 걸 느껴서 그때 그 촬영일 이후로 배우님이랑 좀 더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영화가 어떤 메시지로 가닿았으면 좋겠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가 여러 형태의 사랑을 다룬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현식이 은숙 아주머니를 사랑했던 마음도, 그리고 은숙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를 보내야 했던 마음, 또 그 와중에 사랑하던 친구, 그리고 그 친구의 자식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 자식이 아님에도 사랑에 빠지는 여러 형태의 사랑을 다룬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존재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보듬어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영화를 보시면서 그런 메시지를 충분히 죄송해요. 그런 메시지를 충분히 느끼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푸른 양하고 호흡은 당연히 좋았고요. 근데 사실 그 호흡을 좋고 안 좋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푸름이랑 저랑 다르잖아요. 저는 50대고 여기는 20대고, 그러니까 제가 푸름양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행복하고 좋았어요. 촬영하는 중간에 시간이 남을 때 푸름이가 자기가 글 쓴 것도 나한테 보여주고, 뭐 남자친구랑 좀 안 좋았을 때, 헤어졌을 때 쓴 그런 이렇게 글 쓴 것도 보여주고 했을 때, 와, 이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구나. 이 친구는 예를 들면 달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사실은 저는 이런 어린 그 세대 그 친구들이랑 같이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저는 되게 감사하거든요. 그렇고 이 영화는 제가 시나리오를 보고 감독님을 만났을 때 제가 그랬어요. 감독님, 이 영화가 어떤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50년 후에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1년 후에 빛을 보는 영화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영화가 시간이 한참 지난, 어쩌면 제가 없을지도 모를 그때 50년 후에도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누군가한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 영화가 된다면 그건 정말 멋지고 가치 있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촬영을 할 때 관객들에게 뭘 줄 수 있을까? 어떤 걸 줄 수 있을까라는 그 배경에서 연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관객들하고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영화를 조금 먼저 보신 분들이 얘기가 다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생명에 관한 얘기인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진짜 어른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 홍보팀에서는 진짜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과연 뭘까, 이렇게 또 그 패러다임으로 그 예고편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다양한 관점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기쁘고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자립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립 준비 청년이 있고 또 자립을 해야 되는데 미혼모가 이제 두 양축을 이루는데 사실 뭐 자립이라는 게 결국 뭐 한 사람은 어쨌든 사고에 의해서 한 사람은 어쨌든 그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터전을 나가게 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보면 되게 척박하잖아요. 그게 있어야 이제 집을 살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결국 살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남의 돈을 이제 하는 그런 좀 이제 나쁜 그런 게 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캐릭터 구축을 할 때 아마 자립한다는 게 과연 뭘까? 이렇게 과연 나가고 그냥 냅둬두는 것이 과연 자립을 위한 것인가? 좀 약간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캐릭터를 좀 구축하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감독님이 생각하는 또 자립이라는 개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이제 캐릭터를 구축했는지 궁금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두 배우님을 어떻게 캐스팅했을까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저도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그런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보고 또 실태를 많이 찾아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금액적으로 이제 돈을 주는 것에서 좀 그 제도가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이들이 잘 모르고 경제관념도 잘 없고 그런 경제교육도 잘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그 돈의 액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몰라서 결국에는 자립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들을 많이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돈도 너무 중요하지만 살아가려는 아이들에게 이 세상이 어떤 곳이다라고 조금 더 명확하고 또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또 어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정말 세상에 나오면 실전이잖아요. 근데 그런 실전을 조금 예비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좀 없이 자립준비 청년분들이 그냥 바로 맞닥뜨리기 때문에 너무나 큰 실수와 또 실패를 많이 경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비적인 교육들을 좀 해줄 수 있는 진심 어린 어른들이 있었으면 어떨까. 그래서 뭐 은숙이도 세정이한테 뭐 내가 같이 싸워줄게, 너도 썩내야 돼, 뭐 이런 얘기는 정말 가족 같은 사이에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뭐 우리가 막 덜 친한 사이면은 그냥 너가 용서해라, 다 괜찮다고 해라 이렇게 넘어갈 텐데 진짜 가족같이 관심을 주는 사이면 너도 같이 싸워야 돼, 내가 같이 해줄게,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또 살리는 말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또 같은 맥락으로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다. 자립이 물론 스스로 혼자 살아갈 힘을 키워야 되지만 결국에 이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 용기가 너무나 필요하다. 그리고 그 용기에 반하지 않게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 명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또 메시지도 담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캐릭터적으로도 세정이가 굉장히 자기 계획을 잘 세우고 똑똑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허점이 많고 또 세상에 좀 어둑한 그런 면을 또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세정이가 너무 일사천리로 모든 일을 다 잘하는 것이 오히려 판타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세정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뭘 알아봐도 너무나 누군가의 눈에는 순진하게 보이고 또 허점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에 반대로 세정이에게 진짜 이게 실전 생활이야를 알려주는 또 그런 은숙이라는 어른이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뭐 약간 욕을 하더라도 좀 거친 말을 하더라도 그런 좀 이 세상을 알려주는 어른을 만들고 싶어서 또 은숙이를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게 됐고 그랬습니다. 네. 캐스팅한 이유도 세 분 다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우선 이제 김푸른 배우는 저희가 세정이라는 인물을 찾고 있을 때 좀 그런 굉장히 성숙하면서도 또 좀 어리버리한 그런 양쪽의 면이 다 있는 친구를 조금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푸름이라는 친구를 알게 됐을 때 스스로 노래를 만들고 가사를 쓸 정도로 굉장히 생각이 깊고 또 어른스러운 사람이면서 또 실제로 만나봤을 때는 굉장히 또 엉뚱하기도 하고 좀 사차원 같은 면도 있고 되게 좀 특이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양쪽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친구라서 이제 푸르미가 세정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은숙이는 캐릭터상 굉장히 좀 모호한 어떤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한 번에 다 읽히지 않는 또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송선미 배우님이 이제 홍상수 감독님 영화에서 연기하셨던 캐릭터들을 보면서 왠지 은숙이랑 잘 맞을 것 같은데, 잘 표현하실 것 같은데 라는 어떤 그런 좀 관심이 생겼었고, 또 원래 송선미 선배님이 많이 연기하셨던 좀 이렇게 도시적이고 전문직 여성이 아니라 좀 새로운 모습을 이번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라는 의미로 또 이렇게 캐스팅을 했고요. 또 허정도 배우님은 저희 현식이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저희 영화의 흐름이 한번 바뀌고 좀 환기의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본인의 좀 리듬이 독특한 그런 연기를 하실 수 있는 배우님이 누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안판석 감독님의 많은 작품에 출연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고 뭔가 허정도 배우님이라면은 그런 본인의 어떤 말투로 그 현식이를 되게 자유롭게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새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캐릭터 준비하시거나 촬영하시면서 감독님과 특별하게 뭐 이야기 나누신 포인트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작품이나 그 캐릭터를 해석하면서 조금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감독님과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조금 캐릭터 해석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는지. 감독님과 얘기를 나눴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사실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기자님 분들께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어렸을 적 시절 얘기도 많이 하면서 세정이가 조금 어떤 심리를 가지고 커왔을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고, 또 감독님의 개인적인 얘기도 제가 들으면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장면을 쓰셨겠구나, 또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에 감독님이 담고 싶었던 내용이 핵심적인 그 주제가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영화의 틀을 제가 스스로 조금씩 잡아갔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서로에 대해서, 그 서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감독님도 그러셨을지 모르겠지만 감독님도 영화에 대한 주제를 조금 더 또렷이 명확히 하시고, 저도 제가 맡은 캐릭터 세정이에 대한, 세정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혹시 어려웠던 점이요. 어려웠던 점은 크게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세정이라는 캐릭터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점만 제외한다면 거의 모든 점이 저랑 일치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세정이가 영화에서 작중에서 보여줬던 성격이라든지 세정이가 갖고 있던 무서워하는 점이라든지 저랑 되게 닮은 점이 되게 많고, 특히 애늙은이라는 점이 감독님께서 저를 캐스팅해 주셨던 이유기도 하지만 제가 세정이한테 큰 매력을 느꼈던 이유기도 해요. 제가 연기를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또 데뷔를 해왔는데, 아무래도 또래 아이들이랑 어울릴 시간보다 연기를 먼저 배우게 됐고 또 일을 먼저 하게 되면서 사회에 조금 일찍 발을 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로 살고 싶은, 또 아이가 느낄 당연한 뭔가 호기심이라던가 재미라던가 그런 것들을 좋아함과 동시에 또 그러면 안 된다는 마음이 공존을 늘 했었거든요.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또 현장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행동은 아이로 활동하고 있던 제게는 너무 하고 싶었던, 또 너무 궁금했던 호기심이기도 하고 하니 해야 된다와 안 해야 된다를 항상 그 경로에 서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즐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만 갖고
하다 보니 이렇게 긴 세월이 돼서 어느덧 10년차 배우가 되었는데 세정이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미용 일을 하면서 자신의 어렸을 적 은인에 대해서 잊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은숙을 기억하고 또 만나게 된 거기도 하고요.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저는 세정이라는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미 배우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저희 처음에 캐릭터를 구축한 까먹으셨죠? 캐릭터가 있다 어려우셨는지랑 그 앞에가 감독님이랑 나누셨던 이야기. 감독님하고 네, 푸른 별님 이야기 집중하느라고. 네. 감독님이랑 이제 촬영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이제 나이가 많은, 어떻게 보면 어른으로서 존재를 했어야 되는데, 촬영을 이제 되게 열정을 갖고 촬영을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연기를 하고 나면 감독님이 세정이에 대한 피드백은 계속 되게 꼼꼼하게 하시는데 저에 대한 피드백을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이게 매번 이렇게 되니까 어느 순간 제가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나한테는 아무 말을 안 해? 감독님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세정이만 예뻐하시나? 이런 되게 어린이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왜 피드백을 안 해주세요? 제가 좀 섭섭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이제 정말요? 전혀 몰랐어요. 저는 선배님이 그냥 너무 알아서 잘 해주셔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런 마음이셨어요? 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부터 제가 온전히 감독님을 의지하게 됐던 것 같아요. 감독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로 느낀 건 좋은 마음이든 섭섭한 마음이든 이게 서로에게 그 감정이나 그런 생각들을 얘기할 필요가 있구나. 그래야지 서로가 아는구나 하는 거를 새롭게 다시 봤고요. 그래서 저희 영화가 어떻게 보면 아까 어떤 분이 참 어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도 나이가 들면서 정말 멋진 어른으로 잘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가끔 그렇게 정말 어린이 같은 그런 모습도 같이 공존한다는 거,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캐릭터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촬영을 하면서 은숙이가 세정이에 대한 마음이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이게 진심이에요? 이게 돈을 빌리려고 얘를 만난 거예요? 아니면 정말 얘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그런 게 계속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제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호정도 배우님. 저는 뭐 캐릭터와 관련해서는 그냥 어떤 순간이 떠오르는데요. 처음 이제 1대1로 감독님과 현식 리딩을 할 때 제가 준비해온 방향이 감독님의 방향과는 좀 달랐었나 봐요. 근데 그때 감독님이 되게 뭐랄까 저를 이렇게 기분 상하지 않게 표현하기 위해서 되게 단어를 고르시는 그 눈빛, 그게 좀 재밌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습이 캐릭터 얘기하면 그냥 항상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네. 혹시 캐릭터 하시면서 어려우셨던 점은 없으셨나요? 그냥 뭐 방향이 다르면은 감독님이 해달라는 대로 연구를 해서, 그래서 처음에 합격은 못했고요. 제가 오디션은 안 봤지만 첫 합격은 안 되고, 감독님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준비를 해서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준비를 해와서 다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서 2번인가 3번 만에 제가 합격을 그래서 통과하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인사 말씀 나누고 포토타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허정도 배우님부터 네, 기자님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순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영화가 진짜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 같다. 요즘 더 어렵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 아이를 성장하게 하는 데는 온 마을이 힘을 합쳐야 하듯이 이 영화가 그래도 잘 되기 위해서는 여기 모인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바람과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뭐 거짓말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좋은 것이 있으셨다면 참지 말고 마음껏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바쁘시고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저희 영화 그렇게 이제 예산이 많은 영화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진짜 손수 오셔서 저희 영화를 촬영하고 가시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네, 감사하고 애정을 가져주시는 거, 관심 가져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영화가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게 모래 속에 묻히지 않고 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그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영화 좋게 보셨으면 주변 분들한테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이중적인 의미가 되겠네요. 잠시만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기자님분들 자리에 이제 거름해주시고 열심히 찍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화 만약에 홍보가 되고 또 잘 된다면은 다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 몫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너무 잘 부탁드리겠고 또 영화 만들어주신 감독님께도 같이 출연해주시고 애써주신 촬영진분들, 제작진분들 그리고 여기 와주신 배우님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뜻깊은 경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겨울 많이 추워졌는데 이제 따뜻하게 잘 지내시고 아프지 마시고 앞으로도 꼭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선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개봉을 앞두고 정말 저에게는 첫 번째 관객이시고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도 이 영화가 마음 한편에 정말 자리 잡아서 잘 자라났으면 좋겠고요. 또 주변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과 네, 이쪽 배우님은 우측으로 네, 이동해 주셔서 대기해 주시면 되고요. 저 여기 장례 정리하고 바로 포토타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니요. 네, 됐습니다. 네.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이번엔 네가 나를 좀 살려주면 안 될까?